2016년 1월 5일 오늘 한국 증시를 보면서 저는 진짜 딱 한 단어만 떠오르더라고요. 예, 미쳤다. 하하, 정말 그 말밖에는 안 나오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400선을 돌파했는데 아니 바로 어제 4,300 넘었다고 다들 놀랐던 게 정말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건 뭐 역사책에 쓰일 만한 날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축포를 쏘아 올린 수준인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 이 불꽃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불꽃 뒤에 가려진 그림자는 또 무엇인지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에만 2조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네, 바로 그 돈. 이 돈이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코스피 4,400 돌파 이 헤드라인을 넘어서 이 거대한 랠리를 이끄는 진짜 엔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태풍이 다른 업종들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맞습니다. 또 각기 다른 투자자들은 이 파도 위에서 어떻게 서핑하고 있는지 그 전략까지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시장이 문 닫은 뒤에 벌어지는 은밀한 이야기까지 준비했죠. 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발표되는 올빼미 공시처럼 자칫 놓치기 쉬운 정보 속에 오히려 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기도 하니까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압도했던 숫자들부터 좀 보죠. 코스피가 3.43% 급등해서 4,457.52. 와,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든 게 외국인인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2조 1,151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외국인이 1조 원만 사도 시장이 정말 들썩이는데 그 2배가 넘는 돈이 하루에 들어온 겁니다. 와,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돈이 사실상 딱 2군데로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오늘 상승은 그냥 이 2회사가 다 끌고 갔다고 봐야죠. 모두가 아시는 그 이름.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요. 아니 오늘 삼성전자 오르는 걸 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하루에 7.47%가 올랐어요. 이게 시가총액 800조 원짜리 회사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결국 13만 전자를 훌쩍 넘어 13만 8,1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70만 닉스를 찍었습니다. 시총이 500조 원을 넘었고요. 정말 비현실적인 느낌까지 들 정도였죠. 맞아요. 근데 이 비현실적인 급등의 진원지가 따로 있었다고요? 네, 미국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마이크론 주가가 지난주에 10% 넘게 폭등했거든요. 아, 마이크론요? 그 열기가 시차를 두고 우리 증시로 그대로 옮겨 붙은 겁니다. 근본적인 동력은 역시 AI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늘리려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가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그냥 지배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들도 거의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코스피 5창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심지어 대신증권은 1분기 안에 5천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7만 원까지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을 거라는 예측이 근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은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는 숫자를 보여달라. 그렇죠. 실제로 지난주 미국 증시를 보면 빅테크 주가는 좀 주춤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급등했어요. AI 시대의 진짜 돈은 결국 하드웨어,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벌 거라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그 대표 주자인 우리나라로 돈이 몰려온다. 정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한국 증시로 글로벌 자금이 몰려드는 현상으로 이어진 거죠. 영업이익 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 기대를 반영한 상징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조 원이 넘는 돈이 반도체로만 쏠렸다면 이 열기가 시장 전체로 골고루 퍼진 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이 뜨거워질수록 차갑게 식어버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의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덕분에 함께 웃은 업종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비명을 지른 업종도 있었으니까요. 어디가 웃었나요? 먼저 수혜를 본 쪽부터 살펴보면 의외로 원자력 관련주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넘게 급등했고요. 다른 원전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죠. 원자력이요? 갑자기 왜 원자력이 주목받은 거죠?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먹는 하마거든요. 아, 그렇죠.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침 미국 에너지부가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지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우리 정부도 SMR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AI의 다음 수혜주로 원전이 지목된 겁니다. 와,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군요. AI 같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니 원전이 주목받는다. 정말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네, 그쵸. 방위 산업 주식들도 많이 올랐던데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장의 오랜 공식이죠.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방산주가 오른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쪽에서 이렇게 환호성이 터져 나올 때 처참하게 무너진 쪽은 어디였나요? 바로 엔터테인먼트주입니다. 오늘 SM은 10% 넘게 폭락했고요. JYP, YG엔터, 하이브 할 것 없이 바같이 급락했습니다. 그야말로 파랗게 질린 하루였죠.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 좋지 않았나요? 이재명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한령, 그러니까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게 문제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엔터주들은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한령 해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심중한 발언이었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군요. 네, 곧 될 거야 라고 믿고 잔뜩 사뒀는데 아직 멀었어 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들 던져버린 거죠. 허무하네요, 정말. 그렇죠. Buy the rumor, sell the news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건 sell the non-news에 가깝습니다. 실체가 없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주가가 현실적인 발언 하나에 얼마나 허무하게 꺼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특정 이벤트에 의존하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경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쪽은 불기둥, 다른 쪽은 폭포수 같은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특히 저는 이럴 때 수익률 상위 1%의 투자 고수들은 뭘 사고 뭘 파는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정말 의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투자 고수들은 오늘 모두가 열광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습니다. 세상에. 판다고요? 네, 모두가 지금이라도 타야 한다며 달려들 때 이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조용히 차익을 실현한 겁니다. 와, 저 같은 사람은 어제 살 걸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팔고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돈으로 뭘 샀나요? 분명 다음 타자를 준비했을 텐데요. 정확히 다음 테마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앞서 이야기했던 원자력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원전으로.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ABL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시장의 가장 뜨거운 주도주에서 이익을 챙긴 뒤 그 열기가 옮겨붙을 만한 다음 테마로 빠르게 자금을 옮기는 아주 전형적인 순환매 전략을 보여준 겁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은 좀 달랐다고요? 국민연금은 훨씬 긴 호흡으로 움직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관련주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군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기 한참 전부터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묵묵히 랠리를 즐겼을 겁니다. 단기 시세보다는 산업의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기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수들은 단타로 치고 빠지고 기관은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주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좋아서 미치겠다, 20만 전자 가지야 하면서 축제 분위기였고요. 하하, 그렇죠. 반면에 주식이 없는 투자자들은 역대급 포모가 왔다며 괴로워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포모는 아시다시피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죠. 저도 사실 오늘 장 보면서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하는 생각이
한 1초 정도 들더라고요. 그 포모라는 감정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무섭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거의 광기 수준이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면서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시정을 보고도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이렇게 천차만별의 반응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의 맨 얼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이야기는 오후 3시 30분에 장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모두가 퇴근한 뒤에 벌어지는 은밀한 이야기, 바로 올빼미 공시입니다. 네. 말 그대로 밤늦게 활동하는 올빼미처럼 기업들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만한 악재성 정보를 장 마감 후 아주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슬쩍 발표하는 걸 말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할 때 공개해서 주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일종의 꼼수라고 봐야 하나요?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죠. 잠깐만요. 근데 그렇게 장 끝나고 슬쩍 공시한다고 해서 다음 달 주가 충격을 정말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투자자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기업들은 이걸 왜 하는 거죠? 정말 효과가 있긴 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가 하락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충격의 강도를 줄일 수는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중에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패닉셀링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금요일 장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주말 동안 뉴스를 소화하고 좀 냉정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아하, 한 번에 받을 충격을 나눠서 받게 하려는 거군요. 자료에 보니까 2025년 마지막 증시 휴장일이었던 12월 31일 오후 늦게 나온 공시들이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미국 GM과의 양극재 공급 계약 규모를 원래 13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걸 2조 8천억 원으로 대폭 줄인다고 공시했습니다. 와, 엄청나게 줄었네요. 같은 날 SK이노베이션도 자회사 SK온의 신규 시설 투자를 1조 7천억 원에서 9천억 원대로 거의 반토막 낸다고 발표했고요. 둘 다 휴장일 오후 4시,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새해 첫 거래일의 주가는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5% 넘게 하락했고요. 앞서 작년 12월 29일 장 마감 후에 비슷한 공시를 했던 LNF는 다음 거래일에 거의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효과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올빼미 공시가 하락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건 명확하죠. 한국거래소에서도 이런 꼼수를 막으려고 휴일 다음 날 아침에 팝업으로 재공지를 하는 등 노력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계약 만료일이 연말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투자자가 더 꼼꼼해지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을 쭉 정리해보니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반도체라는 거대한 주인공이 기록적인 무대를 선보였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플레이어들은 이미 다음 모델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맞아요. 정책 담당자의 말 한마디, 지정학적 뉴스 하나가 다른 무대의 희비를 순식간에 가르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AI가 이끄는 반도체 랠리는 분명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지만 어떤 파도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 그렇죠.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네. 오늘 우리가 본 고수익 투자자들의 움직임처럼 시장은 이미 다음 파도가 어디서 시작될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발표하는 정보의 내용만큼이나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발표하는 시기와 방식 또한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올빼미 공시가 잘 보여줬습니다. 마침 오늘 살펴본 자료에 내일 상장 예정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AI 인프라를 까는 다음 단계는 결국 현실 세계에 직접 개입하는 피지컬 AI, 즉 로봇이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요. 네, 흥미로운 부분이죠. 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이라면 다음 파도가 어디서 시작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깜짝 급등했던 원자력일까요? 아니면 고수들이 담기 시작한 바이오일까요? 혹은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일까요? 이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흥미로운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